네, 미증시가 계속해서 최고치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디에 남은 기회를 포착해 볼 수 있을까요? 함께 고민을 해봐야겠죠. 히트앤비트 오늘도 MTN 이현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와, 나스닥이 처음으로 25,000포인트 선을 깨고 올라왔네요. 네, 맞습니다. 시장의 강세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주시장이 저희가 금요일에 휴장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요. 그렇기 네. 때문에 미국으로 보면 이틀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을 이제 저희가 방송을 해드리지 못했었는데요. S&P 500가요. 나스닥이 이틀 연속으로 그냥 사상체 효과를 계속 이어간 그런 시장의 흐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주 중심의 강한 반등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주요 종목들의 사상체 효과가 지금 쏟아지는 그런 국면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S&P 500 기준을 보면요, 지난 금요일날 장 마감 우리나라 시각 토요일날 새벽까지 보면은요, 금년 들어 12번째 사상체 효과를 기록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미국 주시장은 거래일수로 한 20일에 한 번씩 사상체 효과를 갖다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1년에 한 12번에서 15번 정도. 그러니까 지금 올해 벌써 10번이라는 거는요, 12번이라는 건 엄청나게 지금 평균보다 좀 많이 나타났다. 다만 최근에는 워낙 작년에도 30번 가까이 뭐 사상체 효과를 갖기 때문에 자주 있었는데, 여하튼 시장은 이 그림만 보더라도 V자로 표현하고 뭔가는 상당히 미국 시장의 탄력성 자체가 있다. 견고함이 있다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은요. 나스닥은 8번째 사상체 효과를 기록했습니다. 주간 단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간 단위로 보면 5주 연속 상승을 했고요. 5주 연속 상승은 2024년 10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주간 단위로 보면 S&P 1.1%, 나스닥은 1.3%가 올라가면서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 2020년 5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기도 한 그런 5주 동안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게 최종적으로 지금 최근에 업데이트된 미국 소식으로 보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새로운 제안을 또 거부했다. 뭐 인정할 수 없다 얘기했지만 미국 시장이 금요일날 진행될 때만 하더라도 이란과 파키스탄이 또 새로운 평화협상 제안을 공유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유가가 또 한때도 $100 이하를 가는 그런 흐름도 나오기도 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2개월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16.99포인트로 마감됐거든요. 그만큼 시장 자체의 좀 안정성을 좀 확보해 나가고 있다. 물론 시장 안정성이 계속 된다라는 보장할 수 없죠. 뭐 또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르고 또 주말에 나온 얘기 보면 다시 또 이란을 공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 이제 어지러움이 나오고 있지만 여하튼 결과치로 지금 최종적으로 끝난 것까지 보면 16.99라는 변동성 지수가 상당히 좀 아래쪽으로 내려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일단 미국 시장 그리고 전체 금융 통화 시장에서 흔들 움직임이 있는 것은 일본은행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식으로 보면 공매도 하면 큰일 날 거다. 난 경고성 발언. 그러면서 이렇게 엔화가 약해지는 걸 용납할 수 없다라는 그런 멘트가 좀 나왔어. 한때 이제 160배 돌파할 거 나오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엔화가 좀 강세되는 그런 추세를 약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여전히 불안정성이 나오고 있지만 여하튼 엔화가 좀 강하게 좀 반등했다. 여기서 그림으로 아래쪽으로 내리면 엔화가 강해지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주간 단위를 보면 섹터별로 보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뭐 알파벳의 힘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에너지 유가 좀 반등, 그리고 이미소비재, 이미소비는 역시 아마존으로 대표되는 그런 흐름이 되겠고요. 금융주 등의 반등을 하면서 11개 섹터 중에서 10개 정도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주간 단위에 가장 특이한 움직임을 보여줬던 것만 몇 가지 종목만 보겠습니다. 가장 시장에서 강한 주식은 최근 들어서 인텔과 뭐 샌디스크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샌디스크 지금 등락이 있었죠. 인텔은 무려 20%가 올라갔습니다. CPU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것 자체,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좀 반영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알파벳은 무려 12%나 올라가는 호수름 보여줬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었고요. 구글 클라우드가 뭐 놀라운 상승세를 보여줬다는 거, 그리고 백로그 자체가 전분기 대비 60%가 늘어났다. 엄청난 성장성을 보여줬죠. 역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9%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반도체 수요에 대한 것들이 여전하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기록했고요. 비자도 모처럼 좀 반등했습니다. 실적을 보이면서 소비의 건전성을
확인했다라는 얘기, 그리고 결제 네트워크가 뭐 견조하다는 것들이 핵심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캐터필러도 사상체 효과를 뭐 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산업재 경기 회복과 수주에 대한 흐름 역시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강세 보여줬고요. 애플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도 급반등하는 것도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주식시장의 강한 혼주세가 이어지는 와중에서도 S&P업의 나스닥의 초강세 그리고 주요 종목들의 사상치 효과 속출하는 흐름이 보여주겠고요. 역시 지난 한 주간에도 보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산 주식 앞서 여러분 표 보셨겠지만 한 7, 8위권까지 올라와 있는 한때 뭐 2, 3위까지 갔었지만요. D램 같은 경우 반도체 ETF도 사상치 효과 $40 넘어섰습니다. 이게 저희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한 달 뭐 반 정도 됐는데요. 맞아요. 처음에 상장했을 때가 $23 정도 상장했거든요. 엄청나게 주가의 반등을 이어지고 있겠고요.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시장이 이틀 쉬었습니다. 미국 시장이 올라갈 그런 와중에 이틀을 쉬었는데 우리가 이제 당장 비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2시간 40분 있으면 우리나라 시장도 열리겠지만 MSCI 한국 있지 않습니까? MSCI 한국이 목금 이틀 동안 무려 5.2%나 상승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당연히 국내 시장에서 오늘 시작부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가장 흥미로운 건 종목표가 가장 흥미로운 건 앞서는 잠시 언급이 됐던데 시가총액 1위 경쟁이 치열합니다.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가 사상치 효과 $5조 넘어가고 처음 시가총액 넘어가면 엔비디아 1위는 영원할 것 같다고 그랬지만 제가 그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영원한 것은 세상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알파벳이 지금 3, 4위까지 떨어졌을 때 있었지만 불과 2년 전이었거든요. 우리는 지금 다 제미나이 얘기하고 뭐 노트북 얘기하고 있지만 불과 2년 전에 많은 분들이 얼마나 비아냥거렸습니까? 그걸 바드 하면 이제 기억도 안 날 텐데요. 그래서 엄청나게 힘들었던 시기가 있지만 지금 지난주에도 엄청나게 올라가면서요. 지금 이 두 주식 엔비디아와 지금 알파벳의 주식 차이는 그냥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불과 2천억 달러입니다. 4조 6,300억 대 4조 8,200억. 2천억 정확히 보면 2천억 뭐 또 조금 안 되는 그런 얘기인데요. 올해 들어서 알파벳은 22% 올라갔고요. 엔비디아 6.4% 올라갔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위가 확 벌어지는 모습 오른쪽에 보실 텐데 그게 그 차이를 보신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미국 시장이 강한 흐름되는 것은 몇 가지 한 서너 가지 요인으로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기업 실적이 탄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1분기에 15% 넘을 가능성이 커져 있겠고요. 하여튼 연간으로 보면 공식적으로 보면 17에서 18 정도 나오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연간으로 보면 20%가 이익 증가 나올 가능성이 커져 있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렵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얘기는 그냥 말들이고 그냥 기분 문제고 중요한 건 숫자가 가장 중요한데 그 숫자가 지금 잘 나오겠다는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1분기 GDP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요. 기업의 투자도 급증하고 있고 소비자 지출도 상당히 좀 견고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펀더멘탈이 견조하다는 것이 있겠고요. 세 번째는 역시 AI가 모든 산업, 이런 웬만한 산업들의 수익성을 좋게 하고 효율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AI가 여전히 핵심 수익 동력이라는 것들을 꼭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은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또 쉬고 뛰쉬는 모습은 나오겠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인 어떤 걸림돌, 단기적인 어려움, 단기적 덜컹거림보다는 미국 주식은 꾸준하게 좋은 주식을 모아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보셔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고 가장 또 좋은 수익을 내주는 것은 누가 뭐래도 벤치마크 지수거든요. S&P 500, 나스닥 100이 되겠는데요. S&P 500 같은 경우에도 보더라도 미국 대형 우량주 500개 주식 한 번에 사는 거. 제가 많은 질문을 듣는 거가 여러분 본인들은 마찬가지지만 자제분들은 뭐 사주면 좋겠느냐. 애기들은 뭐 사주면 좋겠냐고 종목을 고르는데요. 제가 늘 외람되지만 말씀드린 거 아무리 종목을 고르시더라도 나중에 좋은 소리 못 듣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애들한테요. 그러면 결국 S&P 500이나 나스닥 100 사주는 것이 상책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QQM, S&P, SPYM 같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그런 흐름이 되겠고요. 우리나라에 상장되는 수많은 자산운용사의 미국 S&P 500, 나스닥 100을 추정하는 그런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셔도 좋죠. 네, 너무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한 달 전쯤이었나요? 계속해서 빅테크 가운데에서 알파벳을 탑픽으로 제시해 주셨거든요. 지금 시총 1위 엔비디아 따라잡으려면 격차가 딱 3% 남았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 방송 매일 출석해 주시면 여러분 모두 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헤드라인 하나씩 점검해 볼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세린 메이는 옛말일까? 여름 강세가 기대되는 걸까요? 사실 지금 최고치 랠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마침 또 이런 세린 메이라고 하는 오래된 격언이 있으니까 핑계김에 좀 팔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주식은 이제 팔아야 될 이유는 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5만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팔아야 되는 이유는 각자들 다들 마음에 있거든요. 다만 이제 그 예측해서 파는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제 하도 얘기 많이 해서 sell in May, 5월에 팔고 이제 10월에 돌아라 이런 얘기는 뭐 수도 없이 들어서 심지어는 한국 주시장이 지난 목요일 날이었나요? 목요일 날 약간 쉬는 모습을 약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거기 헤드라인도 뭐 5월에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우리나라 뉴스에도 나오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역사적 그냥 팩트 체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매 6개월의 수익률에서 마이너스 난 적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보여드리겠는데요. 역사적으로요. 5월부터 10월 동안의 수익,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면 저조했다는 건 팩트입니다. 저조. 그렇지만 네. 전체 이게 마이너스 났다? 이건 절대 아니죠. 주식 투자에서 마이너스 나면 팔아야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약간 수익률이 상당히 저조했을 뿐이지 그게 떨어지는 건 아니었다는 얘기죠. 이 그림이 그런 흐름이 되겠는데요. S&P 500이 생긴 이래 확인드리겠습니다. 매 6개월, 어떤 6개월에 사더라도, 어떤 6개월에 되더라도 수익률은 5.2%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연간 12개월이 10%니까 6개월 하면 5% 초반이나 5% 정도 되겠죠. 그냥 상대적으로 산수로 하시면 되겠는데요. 5월에서 10월까지 평균 수익률은 2.4%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평균보다 저조했던 것이 팩트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최근 10년간에는요. 2022년, 그러니까 4년 전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했습니다. 네, 그래서 2025년, 특히 작년은요. 작년에 5월에 팔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 아십니까? 작년 5월에 팔고 10월에 돌아왔으면요. 무려 23%의 수익률을 놓친 결과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같은 경우에도 뭐 조금 힘든 적도 있겠죠. 5월. 특히 작년 4월에 뭐가 있었습니까? 무역 전쟁이 난리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야 역시 올해는 팔고 떠나야 돼. 다 팔고 겨울에 들어온 분들은 상당히 속상했죠. 작년에 마이너스 수익률이 났을 것 같습니다. 그럼 2024년 어땠냐? 2024년 13%의 수익률이 났습니다. 다음은 월간 평균 등락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5월은 안 좋지 않게 5월 상대적으로 뭐 여러 번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이 5월 달에 평균 수익률인데 뭐 작년 연말이나 이럴 때도 약간 부진할 수 있겠죠. 굳이 따지자면요. 그렇지만 나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최근 10년 동안에요. 5월에 딱 2번밖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월에 최근 10년 동안에도 2번 떨어지고 다 올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5월은 아니라 6월은 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6월에 팔아야 될까 고민하실 텐데요. 6월에도 팔면 그냥 여러분들 큰일 날 수 있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6월에도 계속 좋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최근 13년 중에 5월에 하락했던 적은 2019년 한 번밖에 없었고 6월에도 거의 떨어진 적이 없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질문이 이거죠. 6월은 22년 한 번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러면 7월엔 그럼 떨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건데요. 문제는 7월에는요. 최근 11년간요.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매년 올랐습니다. 강하네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꼭 이렇다고 과거 10년, 과거 50년의 역사가 올해의 5월, 6월, 7월을 아무도 보장하지 않고 그렇게 보장하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들이 뭐 댓글을 쓰시든 어떻게 쓰든 간에 다들 아는 얘기입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들 아는데 문제는 예측해서 매매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좋은 주를 갖고 가는 게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요. 하나만 더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달에 12% 가까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주시장이요. 지난 4월 같이 S&P 주식이 10% 이상 상승했던 경우에는요. 향후 12개월 동안 주식시장이 무려 13%나 올라갔습니다. 역사적 평균 10.6%보다 훨씬 3%포인트 더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상승 확률도 90%이기 때문에 그냥 주식시장은 늘 말씀드린 꾸준하게 그냥 꾸준하게 주식시장을 계속 머무르면서 돈이 생길 때마다 여유 있을 때마다 아니면 적립수로 꾸준히 사가는 것이 그냥 돈을 버는 가장 쉽고 더 편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셨던 그 전략을 실천해주고 계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댓글창에 수수님께서 덕분에 좋은 주식 꾸준히 모으고 있어요. 머니투데이에 감사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처음 보는 닉네임인데 우리 앞으로 자주 봐요, 수수님. 자, 그러면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력을 입증한 애플. 역시 애플 걱정은 참 괜히 하는 거다. 이런 생각 다시 한번 들었고 칩 공급이 부족해서 없어서 못 판다. 이런 얘기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애플 걱정은 앞선 그런 얘기 나왔지만 이제 애플 걱정 뭐 이런 쓸데없는 걱정이 이제 하나다라고 보죠.
저는 늘 말씀드리는데 굳이 애플 걱정하실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 시간이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한다고 좀 개인적으로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 걱정할 시간에 딴 걱정을 하면 된다. 네. 뭐 먹고 사는 거 걱정이죠. 애플 걱정 뭐 잘해 나가지 않겠냐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여준 것이 이번에 실적 발표였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러 가지 다 들으셨기 때문에 핵심적인 키워드 말씀드리겠습니다. 3.2%나 주가가 급등했고요. 8월 6일, 작년 8월 6일을 거의 1년여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이제 사상 최고가에 불과 0.5%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불과 1, 2달러면 다시 사상 최고가에 바로 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 총 이익률입니다. 그래서 8억 얼마나 남냐는 것인데요. 이게 무려 사상 최고 수준, 49.3%는 여태까지 애플의 사상 최고 수준에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이래도 SK하이닉스 이런 거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쵸. 그렇지만 어쨌든 꾸준하게 이런 흐름을 보여줬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가이던스를 또 제시했는데 이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애플로 보면 3분기고 이번에 발표된 게 2분기인데 이번 현재 진행되고 있는 3분기에서 예상보다 더 많은 매출을 가이던스를 제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고 물론 칩 부족하고 뭐 어쩌다 얘기 있죠. 그렇지만 자기네는 딴 데보다 칩을 저렴하게 미리 확보해 놨다는 또 그런 좀 예를 들어 자랑하는 느낌까지도 좀 보여줬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적으로 팅쿡 이제 9월 1일자에 은퇴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팅쿡을 대표를 했고 다음 실적 시즌 발표까지 팅쿡이 이제 책임지는 것인데 여튼 팅쿡의 마지막 시대를 화려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애플이 다른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다른 아마존이건 구글이건 수많은 KPX 투자할 때 애플은 2, 3년째 그런 KPX가 별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자기네 사업을 하고 있고 다른 데들이 다 열심히 돈 벌면 그걸 활용해서 자기네들은 디바이스만 팔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애플의 힘이 아니냐라는 생각 갖고 있겠고요.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대부분이 여전히 긍정적 의견 그리고 목표 주가는 최소 6곳이 올려놨다는 것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헤드라인 빠르게 봐야 되겠네요.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6G 플러스 우주 경제 시대를 노리는 ETF 어떤 상품일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시대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많이 있어가지고 이 ETF 새로 나온 건 절대 아닙니다. 벌써 5, 6년 전부터 나왔는데 그 당시에 이러면 여러분들 5G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FIVG, 5G가 심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3년 전부터는 이름이 또 바뀌었어요. 6G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6세대, 우리나라 5세대, 6세대 했는데 지난 4월 30일 날이요. 다시 한번 이름을 바꿨는데 늘 말씀드리면 이런 미국의 ETF는 심볼이 다 역할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UFO만은 다들 애들도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주가 뭔가 느낌이 들어갑니다. 이제 우주의 공간에서 우주의 커뮤니케이션 복합적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UFO에다가 이제 미래 확단 이제 익스트림이 나타나는 X를 합쳤습니다. 그래서 심볼 이름도 진짜 기가 막히게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UFOX입니다. 그래서 차세대 통신은 차세대 기존의 통신망에 뿐만 아니라 우주세대의 통신, 그것이 AI 핵심이잖아요. 모든 데이터 센터를 많이 갖고 가고 하더라도 통신이 초고속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로스 없이 가기 때문에 그거를 우주랑 결합한 거. 그러니까 기존의 5G, 6G를 넘어서 우주 항공 관련된 우주 통신과 관련된 거,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이 에코스타 같은 것들이 여기 딱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간 새로운 ETF의 이름이 바뀌는 것들이 나는데 이것도 아마 흥미롭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와, 너무 좋네요. 스페이스X IPO 앞두고 우주 좀 핵심 관련 종목들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이름도 쉽습니다. UFOX 이 종목 기억해 보시면 좋겠네요. 오늘 히트앤비트 이항영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